네, 요거 차트 크게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지금부터 여기 유니크를 띄워놓고 옛날 낡은 기법이 어떻게 안 맞는지 그거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 잘 듣고 기억을 잘 해두세요. 네. 기법 중에 이제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되게 기초적인 거고 저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정리해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기존의 분들은 아마 들어보시면 그 얘기가 요 얘기구나 아실 겁니다. 네, 뭐냐면 옛날에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이런 기법이 있었어요. 어떤 기법이냐면 되게 쉬워요. 뭐냐면 양봉이 하나 나왔잖아요. 급등할 때 당연히 이런 양봉이 나오면서 급등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주가가 언젠가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운목 맞고 떨어지겠죠, 그죠? 떨어질 때 이렇게 한 번에 떨어지느냐 아니면 떨어지다가 반등 나왔다가 떨어지느냐 차이지 거의 대부분 급등주 테마주들은 원래대로 원래 있던 자리까지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급등을 시작했던 요 자리 있죠, 여기에다가 딱 선을 그어놓고 기다리면 이게 옛날 기법이에요. 여기서 기다리면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요 확률이 한 70에 최소한 70에서 80% 이상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왜 70에서 80이라고 했냐면 나머지 20에서 30% 정도는 여기에서 여기를 조금 벗어난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요. 반등이 나오면 통상적으로 15%짜리는 나왔어요. 옛날 상한가. 기분 좋으면 좀 더 나왔고 기분 나쁘면 좀 덜 나오고 뭐 그런 식이었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반드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만약에 좀 더 하락을 하면 그냥 물 타셔도 됐어요. 근데 이 기법이 언제까지 그랬느냐?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는 먹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탄핵 당하기 전까지는. 탄핵 당하는 시점이 2017년이었죠. 2017년 초였고 탄핵 얘기 나오기 시작한 게 2016년 말이었고, 그죠? 네. 2015년 6월 달부터 상한가가 30%로 바뀌었고 1년이 지났을 때 2016년, 그죠? 2017년 그때부터 이런 기법이 거의 안 먹히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가 전문가를 하고 있었던 2011년, 12년도에는요 종목들이 이렇게 떨어지면요 기다렸다가 여기서 사가지고 추천한 적 저 있어요. 저도 했었어요. 네. 그리고 한 15%, 20% 수익 나면 팔고 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하다가 재미없어서 안 했어요. 수익이 좀 그렇고 수익도 뭐 별로 이렇게 안 나요. 15%, 20% 나는 게 거의 다고요. 좀 추가락 나오거나 그러면 회원들이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저점을 깨니까 회원들이 막 문의가 많이 오고 저도 너무 힘들길래 그다음부터 이런 거 안 했어요. 지금은 아예 언급도 안 하잖아요. 왜요? 요즘은 제가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아무튼 이런 기법이 거의 안 먹혀요. 물론 이제 먹힐 때도 있죠. 시계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 그런 얘기 있듯이 뭐 한두 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요즘 반등이 잘 안 나옵니다. 심한 경우가 아니라 거의 일반적으로 요즘에 어떠냐면 굳이 여기를 급락을 안 해도 여기를 안 빠져도 되는데 굳이 여기를 깹니다. 일부러 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법은 설명도 안 하고 아예 안 했었어요. 왜요? 요즘엔 이게 안 먹히거든요. 그런데 고장난 시계가 1년에 하루에 2번은 맞는다고 그러죠? 왜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고장난 시계가 하루에 2번을 맞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시계가 오후 1시를 가리킨 상태에서 고장났어요. 그러면 시간이 계속 돌지 않습니까? 그럼 딱 1시에 딱 그 시계를 딱 보면 멀쩡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틀리는 거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딱 맞는 거죠. 2번 맞고 나머지는 안 맞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여기서 반등 나는 종목들이 있긴 있어요. 차트 찾아보면 왜 없겠어요.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 일부러 깹니다. 여기를. 일부러.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낡은 종목을 낡은 기법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무료로 배운 기법은 되게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여기다 선을 이렇게 딱 하나 걸어놓고 주가가 이 정도에 있으니까
거래량 좋아. 그 다음에 쭉 눌렀고, 그죠? 거래 없고, 오케이 눌림목, 그죠? 눌림목으로 보이시죠? 그리고 바닥을 쌍바닥을 찍었어요. 딱 좋아요 나빠요? 좋죠? 쌍바닥 찍었잖아요. 거래 없고 눌림목이고 대통령이 눈만 뜨면 이제 수소차 얘기해 주는데 정부에서 수소차 밀어주겠다고, 그죠? 그리고 현대차 정유성 부회장이 수소차를 강력하게 밀고 있고, 그쵸? 요즘에 전기차 막 불나고 막 그러는데, 그죠? 네. 수소차 왠지 괜찮은 것 같고 3년 정도 이렇게 지켜보니까 뭐 큰 사고도 안 생기고 괜찮거든요. 유럽을 봐도 그렇고 미국을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 계속 그린 뉴딜만 얘기하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안전해 보이고, 그죠? 차도 예쁘게 잘 나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걸 산다고요. 수소차 괜찮은 거 아니야? 유니크, 왠지 이름 유니크한데? 그러면서 이제 찾아봤더니 회사도 괜찮대요. 차트를 이제 어디 가서 이제 공짜로 이거 어떤 거에 물어봤더니 괜찮대요. 당연히 괜찮다고 그러죠. 저도 수소차 업황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소차 성장해야 돼요. 굉장히 좋은 거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옛날 기법으로 이제 이걸 접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옛날 기법으로 따지면 이건 매수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물어봐도 수소차 좋다고 그러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수소차 좋나요? 그럼 저도 좋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수소차 관련주를 사도 될까요? 그럼 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요. 왜요? 주린이들이 이걸 너무 좋아하고 있고 시장에 너무 오래 알려졌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승 파동이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어요. 이렇게 세 번 나왔죠. 언제요? 증시가 폭락했을 때마다 유니크가 개별주 테마주들의 그 마중물 역할을 해줬거든요. 수소차 테마주들이 유니크가 아니고 그때마다 유니크가 대장 역할을 꼬박꼬박 해줬고요. 근데 이제 못 보던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보통 급등 파동이 세 번 나오면 끝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 더 드리면 한 번 올라갈 때 잘 보시면 파동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세 번 있어요. 여기도 한번 잘 분석해 보세요. 2개 아니면 3개입니다. 여기도 잘 분석해 보세요. 2개 아니면 3개지. 최근 거 3개잖아요. 3개가 완성이 돼서 하나가 된 거고 이런 큰 하나짜리가 3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래 따지면 하나 쉬고 둘 쉬고 셋 아니에요? 더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세력은 항상 낡은 걸 싫어해요. 새 거 좋아하지. 그리고 개인들은 항상 새 걸 안 좋아하고 낡은 거 좋아합니다. 그러신 분들은 주식을 하지 마시고 골동품 쪽을 알아보세요. 골동품. 제가 비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나는 낡은 게 좋다. 그럼 골동품 쪽을 알아보시라니까요. 세력은 새 거 좋아합니다. 새 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그리드 그런 쪽 강조를 많이 한 거예요. 왜요? 박근혜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말기 때 그때 급등했던 게 스마트 그리드거든요. 그동안 못 갔다니까요. 거의 한 7년 8년 동안 못 갔어요. 그래서 좋게 보는 거예요. 네네. 욕시님, 네. 다녀오세요. 차트는 굉장히 잘 만들어놨죠. 네. 그리고 옛날 기법으로 뭐예요? 바닥이다 이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기법이 뭐냐면 그게 주식을 바닥에서 사는 기법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 맞아요. 그리고 유니크나 이런 걸 살 때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파동이 너무 많이 나왔고 개인들한테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그죠? 거래가 너무 많이 터졌어요. 이런 것들은 주의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런 것도 있죠. 여기가 얼마예요? 3,000원이죠? 여기는요? 10,000원이겠죠? 그럼 대충 봐도 몇 배 올라왔어요? 3배 정도 올라왔잖아요. 그죠? 3배 올라오고 거래를 터뜨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바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설령 간다 하더라도 바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좀 쉬었다 가겠습니까? 쉬려고 누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쉬려고 누른 종목을 누가 많이 사고 있다고요? 우리
경험이 좀 많이 부족하신 주린이 분들이 사고 계신 거죠. 네. 그러니까 피하는 게 상책이죠. 네. 주식하면서 상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책 말고 상책 어제도 얘기했었죠. 네. 뭐예요? 증시 폭락 나올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세력들이 막 심하게 흔들 때는 그냥 던져 놓는 거죠. 그게 상책이에요. 막 같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상책이고. 지금처럼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하는 게 상책이겠어요? 들어가서 같이 주린이 분들하고 싸울까요? 아니면 피할까요? 그렇죠.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세력이랑은 친하게 지내시고 주린이 분들이랑은 즉 일반 개인 투자자들하고는 피하셔야 되는 겁니다. 친하게 지내시면 수익이랑은 점점점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유니크 요거를 좀 가지고 그 옛날 기법이 뭐가 잘못됐는지 이제 그걸 얘기해 드린 거예요. 이게 바닥을 잡는 기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다음에 제가 쓰는 방법을 언제 시간이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네. 요거는 여기서 마칠게요. 네.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옛날에 2012년도에 이런 종목이 있었어요. 그죠? 네. 자, 종목이 급등을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그쵸? 네. 쭉 급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력들이 주가를 하락을 시켰어요. 자, 어디에서 하락이 멈추고 반등이 나왔죠? 여기에서 하락이 멈추고 반등이 나왔죠? 반등 나오다가 떨어졌는데 또 그 자리에서 바닥을 잡고 또 올라가죠? 여기에서도 또 올라가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선을 그어보자고요. 저점이 여기니까 딱 걷어요. 다시 확인해 보니까 지지 성공했고, 그죠?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주식을 이제 만약에 여기서 샀다면 2,100원쯤이고요. 여기에서 잘 팔았다면 2,500원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았다. 수익이 대충 20% 정도 나오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15에서 옛날에 20%짜리는 먹을 수 있었다. 그렇죠? 이게 옛날에 바닥을 잡는 기법이었거든요. 이 정도면은 뭐 그냥 아주 그냥 좀 뭐냐면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원하진 않아요. 하지만 안정적으로 그냥 좀 이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어요. 이게 옛날에 쓰던 매매 기법이었거든요. 이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급등을 시작했던 그 자리. 이해되시죠? 그쵸? 네. 나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지지선이 주가가 폭락했을 때 있죠. 이때도 이 정도에서 돌아 나온다고요. 거래가 많이 실리면서 급등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지 역할을 잘 해줬던 거예요. 그죠? 2012년도고요. 자, 시간을 조금 더 뒤로 한번 가볼게요. 나중에 보니까 막 여기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죠, 그죠? 자, 그러면 급등을 시작했던 자리, 거래가 늘면서 급등을 시작했던 자리를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어딘가를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대충 여기 어딘가를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럴 땐 땡겨서 보는 거예요, 차트를. 자, 어디서부터 거래를 실으면서 급등했죠? 여기죠. 여기 선을 두 개 그어볼게요. 여기 두 개 이렇게 잘 보이시라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거래가 증가하면서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차트를 다시 이제 멀리 3,000원 정도에서 이제 급등을 시작을 해서 6,000원대까지 자, 2배 이상 급등을 했어요. 잘 갔죠? 자, 언젠가는 주가가 급락을 하는데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쭉 보세요.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어디에서 하락이 멈추는지. 자,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6,000원 거의 7,000원까지 갔던 주식이 원래 자리로 3,000원까지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거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올렸죠? 자, 거래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상승 나오죠. 이게 바로 낙폭에 따른 반등인데, 낙폭에 따른 반등 매매는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급락을 시작했을 초기에
그때 하는 게 나쁘겠다는 반등을 노리는 매매고요.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주가가 3개월, 6개월 이상 하락했을 때 그때 사는 기법 중에 하나가 이거였었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주식을 3,000원에 샀다. 여기 얼마예요? 4,500원 아니에요? 대충 계산해도 50% 수익이죠. 이거는 땡 잡은 거죠. 속된 말로 땡 잡은 거예요. 옛날에 이런 거 자주 나왔어요. 그리고 돌리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못 치고 나가니까 하락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지지선이 끝났을까요? 전저점이니까 살짝 한번 건드리고 나서 올라갔어요. 이 당시에는 이게 왜 전저점을 여기 왜 깼냐면 원래는 안 깼었을 거예요. 근데 왜 깼냐? 2016년 6월 24일이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영국의 브렉시트가 벌어졌어요. 브렉시트 기억하시죠? 네, 그날이었어요. 막 독일 증시 막 9% 폭락하고 막 전 세계 증시 아수라장이었어요.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날. 전 세계 증시가 이제 아수라장이었거든요. 다 막 장대모 막 급락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한번 살짝 깼다가 다시 자리 잡고 올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서 나중에 또 주식을 샀으면 3,600원까지 갔으니까 20%짜리 수익이 난다니까요. 15에서 20%짜리 수익 내기에 쉬운 게 이 기법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다고요? 안 맞는다고요. 지금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훅 이러겠죠. 잘 안 맞습니다.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바뀌었죠, 그죠? 네.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네. 작업배기 바쁜데. 네.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이런 매매 기법은 활용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거를 아예 모르는 게 좋느냐? 아니요. 알면 좋아요. 무슨 얘기냐? 헷갈리게 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그냥 알고 활용하시면 돼요. 아, 옛날에 이 정도에서 바닥이 나왔었고 이런 기법으로 수익이 났었는데 지금 바뀌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선까지 이 선을 깨거나 아니면 이 선에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역으로 활용하는 거죠. 개인들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까? 이 기법을 배운 사람들, 그죠? 그러면 둘 중 하나거든요. 깨거나 아니면 안 오고 돌아나가든가 둘 중 하나죠. 그쵸? 주식은 언제 사야 되겠어요? 여기에서 아니요, 미리 사놓고 던져 놓든지 아니면 왜냐면 안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쵸? 아니면 급락할 것 같아서 사기 싫다 그러면 나중에 회복할 때 요쯤에서 사시면 돼요. 주가는 항상 요쯤에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미리 사놓고 던져 놓는 거예요. 그게 상책 중에 상책인 거예요. 저도 이거 다 해봤거든요. 여기서 기다려도 보고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더 떨어질 거야 그러면서 이제 밑에다 대놓기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뭐 미리 사놓은 것도 해봤고 상책이 뭐냐면 그냥 미리 사놓고 던져놓는 거예요. 세력이 흔들든지 말든지 안 보면 되니까. 안 보는데 어떻게 속여요? 그렇죠? 상책이 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결론이에요. 주식을 여기서 사는 게 좋냐 여기냐 1, 2, 3 중에 제가 경험해 보기로는 다 해봤는데 1번이더라고요. 왜냐면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3번은 되게 안 좋아요. 왜요? 3번에서 사면요 되게 피곤해요. 증시가 폭락이 나오고 막 그래야지만 3번까지 떨어지거든요. 종목들 막 쓰러져 내리고 있는데 지수가 좀 급락하고 그럴 때는 뉴스나 아니면 차트나 이런 걸 좀 덜 보고 내 계좌를 열어보지 말고 좀 휴식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휴식도 못 취하고 이거 산다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우지수가 급락을 했는지 독일이 쓰러졌는지 유럽 증시는 어떤지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피곤해요. 주식을 싸게 사긴 샀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3번은 권해드리진 않아요. 정말 에너지를 다 써버리거든요. 2번은 애매합니다. 왜요? 2번하고 3번 공통적인 얘기인데 만약에 주가가 1번까지만 왔다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수익 안 나요. 못 샀잖아요. 아니 사든지 뭐 물리더라도 주식을 들고 있어야 수익을 낼 거 아닙니까? 근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안 좋더라고요. 이게 제일 안 좋아요. 왜요? 못 사니까.
근데 일반 초보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1번을 가장 싫어하시죠. 왜요? 샀다가 물릴까봐. 아니요. 차라리 물리는 게 나아요. 왜요? 못 사가지고 수익을 아예 못 내는 것보다 조금 노곤하고 조금 아쉽고, 그죠? 싸게 살 수 있었는데, 그죠? 네, 조금 아쉽고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미리 사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놓고 잊어버리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게 자꾸 강조드리지만 그게 상책 중에 상책입니다. 네. 제일 하수들이 쓰는 게 뭐라고요? 분할 매수. 아우, 분할 매수가 그게 제일 하책이라니까요. 시장이 급락할까봐 무서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0원에 1번이 2,000원이다. 근데 이제 여기는 2번은 뭐 1,900원, 3번은 1,800원. 이거를 계속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제가 해봤어요. 이거 해봤는데 아무리 분할 매수 열심히 해봐도요, 2,000원에 살 거 1,900원이나 1,950원에 사는 거예요. 평단가가 낮아져봤자 2%, 정말 정말 퐁당이 나오고 완전히 그냥 다 쓰러져야 1,800원까지 갔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평단가가 한 1,900원 정도 맞춰지는 거니까. 그러면 1,900원이 얼마예요? 2,000원 대비 1,900원은 5%잖아요. 마이너스 5%. 이거 싸게 사겠다고 그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밤에 잠도 못 자고 다우지수 쳐다봐야 되고, 돈이 지금 뭐 남는지 없는지 계속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노가다를 왜 하냐 이거예요. 여기서 쓸 그 에너지를 언제 써야 되느냐? 주가가 양봉을 찍고 급등할 때, 그때 쓰시면 돼요. 막 올라갈 때 세력이 지금 흔드는 건지, 목표가가 어디일지, 네. 그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수익이 10% 날 거 30% 나고, 30% 날 거 50% 나고, 50% 날 거 150%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에너지를 여기서 쓰시라고요. 밑에서 쓰지 말고. 실제로 신규원들 보면은 분할 매수가 익숙해져서 들어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공통점이 뭐냐면 매수하다가 지쳐버려요. 매수하다가 배터리로 따지면 방전된 거예요. 올라올 때는 지쳐가지고 3% 5%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생각을 거기서부터 해야 되는데 지치니까 생각하는 게 너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냥 매도 버튼 눌러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상한가 나오면 뒷목 잡는 거예요. 아, 이러면서. 아셨죠? 네.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제가 연기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 그렇잖아요. 그죠? 네.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네, 대응하시면 됩니다.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렸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